태양의 서커스인 줄 호주거미 기막힌 고개로 개미 사냥. 오! 거미가 호주에 사는 거미가 태양의 서커스 보셨어요? 태양의 서커스라고 정말 아름다운 그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보는 것처럼 아마 거미가 호주에 사는 거미가 고개로 기막힌 고개로 개미를 사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이 거미인데 이 거미가 누구를 개미를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태양의 서커스 기막힌 고개는 이게 필자가 말했을 때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호주에 사는 거미가 개미를 사냥하는데 마치 그게 기막힌 고개 같아서 필자는 이게 태양의 서커스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시문은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호주 거미가 어떻게 하면 개미를 사냥했길래 이게 기막힌 고개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겠죠? 볼게요. 총 몇 단락이냐면은 하나, 어이구,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단락, 총 6단락인데요. 자, 같이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같이 해보는데요. 자, 볼게요. 호주 거미예요. 호주 거미가 당연히 호주 거미 나왔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사냥할까요? 개미를 사냥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게 공개됐대요. 자, 그럼 우리 원래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공개됐대요. 뭐가 연구 결과가 공개됐대요. 어떤 연구 결과요? 포획한다는 연구 결과래요. 새에 눈 깜짝할 새. 새가 아니라 눈 깜짝할 새. 뭘? 사냥감을 누가? 호주 거미가. 당연히 호주 거미가 큰 사냥감을 당연히 개미겠다. 그렇구나.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미가 있는데 개미보다 작은 거야. 근데 얘가 굉장히 빨리 이게 사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연구 내용이래요. 백발백중에 가까운 사냥 실력으로 그러면은 백발백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번 쏘면은 화살을 100번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냥의 주체하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미고 이게 개미라는 거죠. 사이즈가 얘가 더 크다라는 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시간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야. 이 3가지가 이 연구 내용인가 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 문장에서 이 연구 내용은 호주 거미가 그러니까 개미를 사냥하는 데 있어서 사냥꾼의 크기가 크고 두 번째 빠른 속도, 두 번째 정확도에 대한 그 연구가 분석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이고 이 제시문의 핵심 내용인 거죠. 볼게요. 발견했대요. 역시 끝에서 문장부터 추적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발견했대요. 뭐를? 사실을요. 뭘? 포장해 간다는 사실. 어떻게? 개미를 거미줄로 갑사.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미가 잡는 것은 결국 개미인데 이 개미를 도구가 바로 뭐야? 거미줄이네요. 그럼 거미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겠죠? 거미줄. 근데 포장해 간대. 태양의 서커스의 버금가 등이라는 방 뭐냐면요. 아까 이게나 태양의 서커스나 기막힌 고개를 우리가 똑같은 말로 했죠. 버금간다. 똑같다. 누가? 호주 거미가. 근데 이 호주 거미의 수식어가 또 대단히 많는데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어디에 따르면 얘는 기억 안 해도 되고요. 메리 맥쿼리대 저도 몰라요. 생물 연구팀은 그렇구나. 행동생물학 연구팀은 얘도 주체겠죠? 꼬마 거미과에 소속하는 그렇구나. 이 꼬마 거미과에 이 호주 거미가 있나 봐요. 얘가
그러니까 엄청난 고개술로 하는데 거미줄로 포장해 간다.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문장이 되게 길었어요. 수식어가 되게 많았죠. 누가 이 거미가 뭐 고개술을 부리면서 누구를 개미를 뭐 했대? 뭘로 정말 강력하게 중요한 거 거미줄로 포자해 간다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주체. 거미가 누구보다 작다? 개미보다 작다. 그 다음 정확도가 높고 세 번째 빠른 신속함.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미줄로 테이크아웃 포장하는 건데 마치 그게 뭘로 기막힌 고개로 보이는 거죠. 됐어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도 한번 그래서 제가 조금 짧은 걸 준비했는데 난도를 조금 높였어요. 난도를 조금 높이고 내용을 조금 그 짧은 내용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힘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0.614초였다. 0.614초밖에 안 걸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신속성이 약 0.614초면 1초도 안 걸린다라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무슨 시간이 그냥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냐면 나무에 묶어 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아, 그렇구나. 고개 마냥 개미 사냥을 하는데 나무에 묶어 놓나 봐요. 근데 그게 누구를? 거미가 개미를. 그렇군요. 즉 이제 그렇구나. 이 신속성은 약 1초도 안 돼. 1초도 않는 시간으로 얼마나 빠른지가 나왔네요. 볼게요. 수집했대요. 누가? 연구팀이요. 연구팀이 수집했대요. 뭘? 곤충 사체를. 근데 어떤 곤충 사체냐면은 거미줄에 막 쌓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 막 곤충이 있으면 개미가 있으면 이렇게 막 거미줄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유칼립투스 군락지에서. 유칼립투스가 뭔지 모르지만 얘 식물이에요. 군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따라해 볼게요. 군락. 혼자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한꺼번에 사는 거를 군락이라고 하고 발음을 군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식물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곤충 사체를 수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사실 메인은 뭐냐면은 연구팀이 어떤 연구팀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누구? 여기 행동연구학 이거 연구하는 팀이겠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찾았는데 이 연구팀은 사체를 수집했는데 거미줄에 쌓인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미가 얼마나 사냥을 자주 하는지 그렇구나. 그런데 발견된 사체 중에서 182개 중에 181마리가 설탕개미였대요. 그 다음 이 개미 역시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설탕이 든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대요. 이 문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유칼립투스 군락지에서 어떤 식물 군락지에서 곤충 사체, 즉 거미줄로 쌓인 곤충 사체를 수집했는데 그중에 182개, 사체가 182개가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냥꾼이라는 거고 그 대부분의 애가 누구였다? 설탕개미였는데 이 설탕개미는 설탕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두 번째 문장 우리 안 했네요. 연구팀은 붙였대요. 어떤 별명을 붙였대. 개미 살인마라고. 순식간에 개미를 해치우는 그 거미를. 결국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호주 거미의 사냥꾼의 사냥
사냥 속도의 그 신속함이 뭐고 0.614 정도이고 그 개미는 거미줄에 묶여 있으며 그 대부분의 개미가 뭐다? 설탕 개미였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뭐다? 그 거미의 호주 거미의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간 0.614 즉 1초가 안 되는 속도라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마치 개미 살인마라는 것이죠. 개미 살인마라는 이유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개미를 잡는다라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 신속하는지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신속하는지가 1초가 안 되는 시간이라고 알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 다음에 이 개미하고 거미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도 절대 몰라.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 글에 나와야 이 글이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정보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대한 얼마나 신속한지가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다음 개미하고 거미 사이즈를 비교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세 번째 따라 갈게요. 몸집이 큰 편이래요. 누가 설탕개미가 아까 설탕개미 나왔잖아요. 182마리 중에서 사체 중에서 181마리가 설탕개미 사체였잖아요. 5에서 15mm래요. 그렇구나. 근데 호주 거미는 5mm. 그럼 약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대요. 고속카메라로 나무 위에서 거미의 사냥 모습도 촬영한 결과 거미는 1,000분의 1초 속도로 개미의 몸통위로 몸을 획 젖히는 고개를 펼치며 개미에 거미줄을 붙였대. 여기까지 또 나왔어요. 답이 여기 나왔어요. 두 번째 거. 얘들은 뭐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왔죠. 크기가 뭐다? 2배에서 3배 정도보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거미하고 호주 거미하고 네, 그 다음에 설탕개미의 차이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속한지에 대해서 1초가 안 걸린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 속도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거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안 나왔어요. 뭐는? 정확선은 안 나왔거든요. 볼게요.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볼게요. 논문 공동저자인 마리 허버스타인 맥쿼리대 몰라요. 저 이거 기억에 있으면은 정보가 꼬여요. 행동생물학 교수는 아까 이거 연구팀이잖아요. 스턴트맨 같다고 했대요. 이 호주 거미를. 왜지?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뽑아서 개미가 떨어지기 전에 정확한 위치. 드디어 정확성 얘기할 건가 봐요. 근데 얼마나? 호주 거미는 보였대. 성공률을 85%, 60차례 사냥 시도에. 그렇구나. 약 85%의 성공률이구나. 이 연구팀은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기 드문 엄청난 사냥 실력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3개 답 다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초반에 이 글에서 궁금해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일반화해놓고 얘가 왜 태양의 서커스인 것처럼 호주거미가 왜 연구 대상인지에 대해서 3가지가 첫 번째 단락에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설정해놨지만 이 글을 제시문을 난독증이 아닌 사람, 글을 매우 잘 읽고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향후에 남보다 많은 정보, 그 다음에 질 좋은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측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파악했죠? 주체가 객체보다 얼마나 작을까? 어느 정도 정확할까? 어느 정도 신속할까를 알아야 되는 게 이 글의 목적이라고 첫 번째 단락에 글의 필자가 약간 그걸 알려줬고 그거를 눈치채고 이 3가지 정보를 내가 파악해야만 이 글을 읽는 목적이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측 독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측 독해. 예측 독해는 절대 수동적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서 마치 필자의 이 글 쓴 사람의 글을 다시 입체적으로 자기가 재조합해서 생각하면서 추론하면서 다음 글이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를 습관화했을 때 글 읽기가 절대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늘 까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보시죠. 자, 마지막 단락까지 저랑 같이 해볼게요. 허버스타인 교수는 정확한 움직임을 보인다. 누가? 거미가 개미의 단단한 턱으로 돌진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알면 놀랄 수밖에 없대요.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뭐 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미의 초고속 운동을 연구하는 이 교수는 거미가 자기 몸집보다 당연히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거미줄이라는 도구, 우리는 인간과 영장류만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지만 거미도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락은 바로 키워드는 바로 뭐다? 거미줄이네요. 네,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이 함께 요약해 보시고요. 이 지문 마지막 문장 요약해 보시고 이 지문 전체 요약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이 글의 전체,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요약해 보시고 이 글 전체 요약하실 때는 본문 하나도 보지 않고 글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아셨죠?